안녕하세요. 범블한복덕바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국 기준금리 스몰컷의 무게, 점도표 주목을 하라. 다음 주 12월 17일, 18일 양일간 미국 기준금리가 결정이 됩니다. 과연 미국 연준이 또다시 0.25% 정도 기준금리를 내릴 것인가에 대한 그런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이달 미국 기준금리 인하로 인해서 나스닥이 1.8% 지난주에 올랐고, 올해 들어서 33%나 오르는 기염을 토하고 있는데, 첫 2만 선을 돌파한 이 주가 랠리는 역시 미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의 영향이 굉장히 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나 살얼음판은 있습니다. 과연 기준금리 인하를 파격적으로 계속 연속해서 랠리를 이어갈 수 있을까? 그러나 브레이크를 꽉 잡고 있을 수 있는 게, 미 노동부가 지난주 11월 미국의 생산자 물가지수 PPI 전월 대비 0.4%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시장 예상치 2.6% 상승하는 그런 상한선으로 올라갔는데, 이거 굉장히 불안한 요소가 될 수밖에 없죠. 생산자 물가 지수가 높아지면 당연히 소비자 물가 지수도 높아질 수밖에 없다. 물가 불안 요소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 살짝 긴장을 탈 수밖에 없는데, 아니나 다를까 CPI도 둔화세를 멈추고 2개월 연속으로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토록 물가에 대해서 자신감을 내비쳤던 파월이 과연 어떤 결정을 하게 될지, 미국 경제가 점점 과열 모드로 들어가게 된다면 그동안 그렇게 많이 우려했던 인플레이션 상당 부분 빨간불이 켜질 수 있는 가능성 높고요. 이렇게 되면 내년 금리 인하가 중단될 수도 있는 전망도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돌아가는 판사리를 보면 다음 주에는 아마 0.25% 정도 금리 인하를 더 내리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 지금 미국 중앙은행 기준금리가 4.75%를 유지를 하고 있죠. 계속적으로 0.25, 0.5%, 0.25% 내렸기 때문에 이 정도 수준에 와 있고요. 한국은행 기준금리 3% 수준에 와 있습니다. 한국은 0.25%씩 하락을 했죠. 그래서 3% 수준에 머물고 있는데, 한미 기준금리 추이는 미국이 4.75, 한국이 3%, 그 간극은 1.75% 정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다음 주에 0.25% 정도 미국 연준이 기준금리를 인하하게 되면 1.5% 정도 줄어들 수 있는 효과는 있겠으나, 여전히 미국과의 기준금리 격차, 가장 부담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게 바로 환율입니다. 1434원 정도로 지금 머무르고 있는데, 빼적빼적 튀어나온 부분 보세요. 그러니까 그만큼 원화 가치가 제대로 된 어떤 경쟁력을 발휘하지 못하니까 상당 부분 상승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수준이고, 지금 상당히 폴리코노미, 정치적인 어떤 불안정성이 주는 경제적 여파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 환율 불안정성은 내년 1월 트럼프가 공식적으로 그 행정부가 출발하게 된다면 상당 부분 1,500원까지 예상할 수 있겠고, 또 1,600원까지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이런 통화 가치에 대한 위협, 한국뿐만 아니라 유럽도 받고 있죠. 유럽이 어제 중앙은행에서 3연속 금리 인하를 했습니다. 리가르드, 발음하기도 좀 힘들죠. 리가르드 총재께서 예금 금리를 3.25%에서 3%, 0.25% 인하를 했습니다. 상당 부분 유럽은 고민이 많아요. 왜 그러냐면 한국처럼 경기 침체 우려가 상당 부분 골이 깊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경제가 어느 정도 좀 뒷받침이 되어 준다면 기준금리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유동성을 좀 탄력성 있게 가져갈 건데, 무작정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경기를 부양해야 하니까. 최근 독일 3년간 천천히 꾸준히 위기도 아주, 이게 어떻게 보면 좀 경제가 이런 식으로 올라야 되는데 경제가 이런 식으로 빠지니까 이게 위기가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2017년 정점을 찍은 이후에 16% 정도 경제 성장률이 하락하고 있는 추세고, IMF의 최신 전망에 따르면 독일 GDP는 내년 0.8%밖에 성장하지 못할 거라는 0%대의 성장률을 기록한다는 얘기죠. 한국은행은 한국의 경제 성장률을 1.8% 정도로 봤는데, 유럽이
0.8% 정도라면 내년에 다시 또 하향 조정될 가능성도 있어 보이고요. 제조업의 강국인 유럽이 이렇게 뭐 경제 위기에 빠지다 보니까 뭐 자동차 주력 산업 아니었습니까? 스텔란티스의 가장 대표적인 차가 이 푸조인데, 뭐 마크롱 대통령이 푸조 컨셉카를 타는 그런 모습을 연출해야 될 정도로 상당 부분 자동차 판매 대위기 앞에 서 있다는 얘기죠. 푸조 하면 뭐 라이언 킹의 어떤 그 이미지를 가지고 뭐 꾸준히 154년이나 됐어요, 여기가. 뭐 최근에 장사가 하도 안 되니까 엠블럼 바꾸자. 딱 보니까 이게 포르쉐하고 좀 비슷한 너무 좀 비슷한 거 아니냐 비난도 받기도 했는데, 뭐 전체적으로 라이언으로 출발했다가 곰 이미지로 갔다가 다시 이 포르쉐 이미지로 등극하는 그런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푸조는 페조라는 사람이 창업을 해서 정말 엄청난 자동차 판매고를 기록하는 굵직한 대기업으로 성장을 시켰는데, 푸조라는 이름 좀 이게 페조라는 이름에서 유래가 됐다는 얘기죠. 이분이 뭐 얼마 살지를 못했어요. 65세 사시다가 돌아가셨는데, 뭐 굉장한 어떤 프랑스의 자존심이 될 만한 브랜드 자동차였지만 이제 유럽 차는 거의 CEO가 쫓겨나다시피 그 자리를 비워야 하는 엄청난 위기감 속에 좀 처하고 있습니다. 스텔란티스 수익 급감의 CEO도 뭐 임기 종료 전 뭐 사임을 하는 그런 급작스런 그런 위기까지 지금 번지고 있지 않습니까? 독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독일도 뭐 포르쉐 폭스바겐 그룹에서 만들어내는 자동차 아닙니까? 뭐 한국 강남에 가면 많이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자동차인데, 포르쉐를 이탈리아 차로 착각할 수가 있어요, 이름 때문에. 근데 굉장히 포르쉐가 중국 시장에서 매출이 급감했어요. 중국 경제가 안 좋으니까 이런 뭐 고급차 탈 여유가 안 되죠. 그러니까 전년 대비 7% 하락한 추세로 뭐 뚝 떨어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폭스바겐 독일 공장서 뭐 수천 명 경고 파업 지금 뭐 진행 중에 있고요. 이렇게 폭스바겐이 뭐 엄청난 독일 제조업의 굵직한 산업의 중추였는데, 폭스, 국민, 바겐, 뭐 국민 자동차라는 이름으로 출발을 하면서 아우디, 벤틀리, 람보르기니 뭐 등등등 명차들을 많이 생산해 내지 않았습니까? 중국 시장에서의 매출 부분은 뭐 거의 뭐 40%를 차지할 정도로 잘 나갔던 회사였는데, 이렇게 푸조와 폭스바겐 제조업, 전통적 제조업까지 무너지면서 폴리코노미, 정치도 뭐 불안정한 상태고요. 결국은 뭐 프랑스 국내 총 생산 전망치도 뭐 1.1% 수준으로 떨어지고, 독일 역시도 마찬가지고 상당한 어떤 위기감에 처해 있습니다. 이 근본적인 위기가 뭘까요? 바로 독일의 1분기 주택가, 아파트 등 주거용 부동산 가격이 통계 집계가 시작된 2000년 이후로 최대폭으로 급락했다. 결국 이게 뭐예요? 부동산 문제, 부동산. 독일이 다른 유럽 국가와는 달리 상당히 부동산에 대한 집착이 심했습니다. 굉장히 많은 투기가 있었고 또 엄청난 자본이 몰려 있었죠. 근데 뭐 전년 동기보다 6.8% 떨어지는 2000년 이후 최대폭 추락을 기록하는 부동산 위기가 오면서 경제까지도 뭐 스텝이 꼬여가면서 상당 부분 지금 위기에 처해 있게 됐다는 얘기죠. 프랑스도 마찬가지고 상업용 부동산도 뭐 폭락을 더해서 추락하는 가운데 가장 인기 없는 산업으로 지금 전락해 있어요. 지금 유럽이 이렇게 경제 부분에서 반도체 산업도 안 되죠. 기존 전통적인 제조업 산업도 지금 뭐 비실비실거리죠. 그리고 그들이 축적해 놓은 부동산 자산 가치가 완전히 지금 추락을 해버리니까 이거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기준금리를 내리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금리 내려서 경기 부양하자. 근데 이 경제적 단면 남의 일이 아니죠. 바로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경제 구조 자체가 상당히 펀더멘털이 약해지면서 부동산까지도 지금 흔들흔들 거리는데, 매물, 서울 매물 88,000건 지금 찍고 있는데 12월 되면 아마 9만 건에서 10만 건까지 가지 않을까. 팔지 못해 지금 안달입니다. 사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가격 자체가 상당 부분 흔들리고 급락할 가능성 높다는 얘기예요. 유럽의 모습처럼 유럽도 뭐 부동산 흔들리고 경제 흔들리면서 전반적으로 전통적인 자산 시장이 완전히 지금 해체가 되고 재편이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금리 인하를 계속해서 공격적으로 내리고 있는데, 한국도 똑같은 입장이라는 얘기죠.
송파구 아파트 2주간 거래를 봐도 뭐 올림픽 선수기자촌 뭐 3억 8천 정도, 4억 가까이 지금 떨어지고 있고요. 2주 상간에도 거의 뭐 떨어지는 낙폭의 수순이 굉장히 커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마포구 마찬가지고요. 마포구도 뭐 거의 3억에 가깝게 지금 떨어지고 있네요. 성동구, 뭐 잘 나가는 성동구도 역시 2주일 상간의 거래 3억 하락하는 옥수, 극동, 그리고 청계, 벽산 뭐 3억 가까이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성동구는 뭐 웬만하면 올해는 거의 뭐 하락하는 아파트가 없을 정도로 아주 단단한 어떤 가격 구조를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이렇게 뭐 하염없이 하락하는 모습 보이고 있고요. 결국 유럽의 구조와 똑같죠. 한국의 현재 1%를 밑도는 총요소 생산성 증가율 현저하게 지금 감소하고 있는데, 이거는 총요소 생산성 증가라는 말은 자본, 노동, 에너지, 원재료, 서비스 모든 투입 요소를 다 때려놓고 생산 과정 전반의 효율성을 바라보는 그런 어떤 지표인데, 이게 굉장히 많이 지금 떨어져 나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지금 한국 경제 구조가 선순환되지 못하니까 부동산 자체도 뭐 비실거릴 수밖에 없고, 자본은 지금 죄다 지금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제일 심각한 게 지금 외국인 자금이 뭐 어차피 한국 시장 자체가 경쟁력 혹은 또 매력이 좀 없어지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유출되고 있고,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더 이상 국장은 희망이 없구나, 탈출하기 시작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경제 구조가 약화되다 보니까 대기업 종목들 뭐 경쟁력 잃어가고 있고, 뭐 국장에서 더 이상 버티다가는 손해 막심할 것 같으니까 개인들 떠나고 외국인들 떠나는 자본 유출, 급속도로 달러가 한국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초래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어떤 경제 구조의 펀더멘탈이 흔들리기 시작하니까 당연히 뭐 아파트 동향, 요번 주 주말 드디어 매매가 빵껏 나왔어요. 뭐 정치적 불안 요소 때문에, 탄핵 전국 때문에 상당 부분 뭐 아파트 거래가 줄어든다 했지만, 이게 서울 거래에서는 주말에 딱 멈춰서 버렸습니다. 이건 뭘 말하느냐? 앞으로 아파트 값은 정말 뭐 많은 전문가들이 예상하는 뭐 보합 혹은 뭐 다시 상승 반등한다는 그 모든 예상들을 다 깨버릴 정도로 엄청난 변화가 시작이 될 거란 얘기입니다. 유럽의 지표 초반에 보셨듯이 경제 체력이 급격히 악화되면서 비롯된 부동산 폭락, 그 전통적 자산시장의 해체와 재편이 만들어내는, 독일과 프랑스가 뭐 전통적으로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급격한 산업구조 위기를 만들어내고 있고요. 한국은 독일과 프랑스보다 더 아슬아슬해. 왜? 부채 문제가 이 나라들보다 월등히 높죠. 2,000조에 이르는 가계부채 내관 때문에 이게 한순간에 빵 터질 수 있는 그런 정말 엄청난 위기감을 가지고 있는 그런 구조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될까? 최대한 여러분 미니멀로 가셔야 됩니다. 필요 없는 비용만 나가는 껍데기 자산 다 처분하셔야 돼요. 거치장스러운 거. 가장 효용성 높은 가치 쪽으로 이동을 하셔야 되고, 집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지금 이사 와서 집을 어떻게 사요? 이제 가치 개념이 아니라 주거 개념으로 존버한다면, 뭐 비록 월세와 전세 살아도 이후에 서울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시대가 분명히 올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유럽이 가장 극단적으로 그 선제 지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도 고스란히 따라갈 건데, 그 영향력, 충격파는 뭐 2배, 3배가 될 정도로 엄청난 변화가 금융시장과 자산시장에 찾아올 겁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처, 유럽의 경제지표, 이제 앞으로 당면할 한국의 자산시장, 금융시장, 그리고 경제구조를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죠. 향후 1년 안에 정말 엄청난 가격 조정이 한국 부동산 시장을 뒤흔들어 놓을 수 있는 임팩트. 이게 그냥 뭐 영향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충격파가 될 거고, 완전한 어떤 판을 뒤집을 만한 그런 대변화가 일어날 것을. 그러니 잘 지켜보시면서 틈새를 찾는다면 분명히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겁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항상 꽃밤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